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죠.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 오늘 이슈는 신변보호 피해자 또 스토킹 피살입니다. 예. 자, 지난 14일 서울 구로구에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서 숨진 사건이 벌어졌는데, 먼저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가해자 이 조모 씨는 지난 11일 오전 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구로구에 있는 술집을 찾아와 피해자를 폭행하고 또 특수 협박한 그런 혐의로 경찰에 고소가 됐습니다. 예. 경찰은 이 피해자를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을 하고요. 곧바로 이제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했고요. 예. 하지만 같은 날 오후 조 씨가 또다시 가게에 찾아와 또 난동을 부렸고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또 조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확인해 보니 조 씨가 이 스토킹, 강간 등 그런 여죄가 있음을 또 알게 됐고요. 그러자 지난 12일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검찰이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 경찰은 피해자에게 주의를 당부한 뒤에 스토킹 처벌법상 접근 제한을 위한 응급 조치를 이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접근 금지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지난 14일부터는 영장을 재신청하기 위해 이제 보안 수사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그러던 지난 14일 밤 10시경 이 가해자 조 씨가 또다시 가게로 찾아와 이번엔 흉기를 휘둘러서 그 피해자를 사망케 합니다. 그리고 예.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이튿날 오전 한 야산에서 이제 숨진 채 이제 발견된 그런 사건입니다. 경찰이 그 신변 보호 조치도 하고 나름 긴급 조치라고 해서 이제 접근 금지 명령에 또 스마트워치까지 제공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걸까요?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벌써 석 달 사이에 이번 건까지 3건인데요. 지난해 11월 이제는 서울 중구에서 신변보호 중인 30대 여성이 피살된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또 지난 12월에는 송파구에서 신변보호 대상자 가족이 변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신변보호를 받는 피해자의 생명을 우리 국가의 이제 공권력이 지키지 못하는 일이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요. 일단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우리 법을 보면은 각종 신변보호 조치가 이제 규정돼 있습니다. 예. 긴급조치, 응급조치, 스마트워치 제공 이런 제도상으로는 나름 잘 구비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조치들이 현실에서 실효성이 있는지를 보면 대부분 이런 조치를 어기면 처음에는 주의 내지 과태료 처분과 같은 간접 강제 방식에 이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예. 이제 근데 계속 위반을 하면 그제서야 유치장에 가두거나 형사처벌하는 뭔가 초기부터 가해자가 물리적으로 피해자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확실한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 특히 이제 스토킹 유형의 범죄는 언제든 살인이나 강간 같은 중범죄로 발전될지 모르는 건데 현실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이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거죠. 이번 사건만 봐도 그렇잖아요. 신변 보호를 받아도 생명과 신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건데 조금 더 좀 그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간접 강제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조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고 법원도 이런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 시 좀 보복 가능성에 무게를 둬서 좀 판단할 필요성이 큽니다. 예.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먼저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했는데요. 이유는 범죄 소명이 충분치 않아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 이제 보완 수사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고요. 우리가 보통 구속 사유라고 해서 주거의 불안정 그리고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 이렇게 3가지 요소를 중대 구속 사유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피해자나 주요 증인에 대한 이제 보복 가능성도 구속 시 이제는 간접적으로 고려할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사안을 보면 범죄를 도대체 어느 정도 소명해야 할지는 상대적이지만 적어도 가해자가 이 강간 같은 중범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가게를 여러 차례 찾아가 업무 방해, 폭행
특수협박까지 했다면 향후 재범의 우려 내지 이제 보복의 가능성 충분히 인정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다른 요소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 위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검찰이 영장을 신청할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예, 예. 그럼에도 검찰이 뭔가 이 형식적인 측면에 매여서 영장 발부의 기준을 다 충족시키려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반려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또 경찰의 대응 좀 미흡했다고 보이는 게 가해자에게 내린 조치가 뭐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 뭐 이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영장 발부가 없더라도 이 가해자를 유치장에 최대 30일까지 유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분리가 되고 그러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너무 경찰도 좀 소극적으로 대응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또 형식적인 측면이라는 표현을 또 우리가 듣게 되는데 예. 결국 그 검찰과 경찰의 그 소극적인 대응이 이번 그 참변을 빚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될까요? 예, 피해자 보호에 최우선을 둔다면 무엇보다 이제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 시 피해자에 대한 이제 보복 가능성에 큰 비중을 두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가해자가 특정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부각을 시켜서요. 간접강제 조치인 이제 접근 금지나 이런 것보다는 임시 조치로부터 이제 최대 30일까지 가능한 유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문제는 이런 유치 제도가 영장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제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이를 활용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 수사기관에서 좀 매뉴얼을 좀 잘 가다듬어서 일정 기준을 두면 일단 유치를 할 수 있게 좀 가이드를 줘서 현장의 부담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좀 기술적인 부분을 하나 더 추가하면요. 보통 스마트워치를 피해자에게 줘서 가해자가 접근하면 경찰을 호출할 수 있게 했는데 아예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같은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서 피해자 근처 몇백 미터 내지 피해자의 거주지나 직장 인근에 접근하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되도록 하는 또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사건이 또 너무나 허무한 게 지난해 말인가에 그 경찰이 그 범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개선을 했는데 CCTV와 또 스마트워치 지급, 또 맞춤형 순찰까지 이렇게 패키지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당시 경찰은 피해자 위험도를 이제 세분화해서 그에 따라 이제 보호 조치를 취하고요. 또 맞춤형 순찰도 또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거주지나 직장 주변을 감시해 경고하는 이제 인공지능 CCTV와 정밀화된 스마트워치 지급까지 이제는 그때 내용에 포함이 됐고요. 예. 특히 지난해 중구 그 스토킹 살인 사건처럼 스마트워치 정밀성이 떨어져 그러니까요. 엉뚱한 곳으로 경찰이 출동한 일이 없도록 이제 출동 시간도 2분 정도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만큼 정밀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까지 지난 석 달 사이에 벌써 세 번째나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각 차단하는 이 강력한 조치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렇죠. 피해자를 완벽히 보호하기는 어렵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참 이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가 연간 2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수사기관도 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무엇보다 신변 보호 전담 인력 확충도 좀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